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오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세 갈래 범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수사가 오늘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사건인 만큼 여환섭 수사단장도 오늘 첫 출근길에서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습니다. 수사의 밑거름은 아무래도 앞서 이루어진 검찰과 경찰 그리고 조사단이 정리한 수만 쪽의 기록입니다. 이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고 또한 여환섭 단장에 대한 의구심의 눈초리도 일부에선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 동부지검의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오늘 수사단이 처음으로 가동된 날입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네, 수사단은 먼저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했을 당시 기록부터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가 책으로 130권 정도인데 한 권당 500페이지에서 많게는 1000페이지에 이릅니다. 이 수사 자료가 총 수만 건에 달하는 건데요.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검사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주말까지 쉬지 않고 봐야 다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수사단이 넘겨받은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사건을 모두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사기 등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해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한약재 상가 사건 등도 포함이 됐는데요. 윤 씨가 정말로 뇌물을 줬는지 그리고 다른 인사들이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은 이번 주 기록 검토를 하면서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외에도 청와대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기록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소환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예.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폭행 의혹 건, 이것도 살펴봅니까? 네, 일단 수사단은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김 전 차관에게 특수 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성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를 합류시켰다라고 했는데요. 수사단에 포함된 최영하 부장검사가 성폭력 분야 2급 공인 전문검사, 이른바 블루벨트입니다. 그리고 과거사위원회가 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내용을 포함시켜서 2차로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환섭 수사단장이 김 전 차관하고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김학의 전 차관이 2008년 춘천지검장을 지냈는데 이때 여환섭 수사단장이 부부장 검사로 일을 했습니다. 이 여단장은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다른 연고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간부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잘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수사단이 먼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뇌물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건 중에서 2007년부터 3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른바 한약재 상가 사건도 있습니다. 윤 씨가 사건 해결을 위해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한약재 등 한방을 테마로 세운 서울 동대문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이곳에 분양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으로 2007년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모두 3차례 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당시 고발에 나섰던 사람들은 최근 윤 씨와 친분이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의 영향력으로 당시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는 2013년 경찰 수사 때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흰색 봉투를 주는 것을 직접 봤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뒤를 봐준 셈입니다. 다만 이 사건들은 2007년을 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넘어서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A씨의 진술과 관련된 사건이 구체적으로 한약재 사건이었는지도 이번 수사단이 확인해야 합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 문제죠. 김 전 차관의 범죄 의혹이 규명돼도 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좀 경우의 수도 있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법조팀 취재기자와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수사 의뢰된 것들 중에서 우선 오늘 처음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뇌물부터 좀 살펴보죠. 예,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입니다. 예. 규모는 대략 수천만 원 상당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예. 돈을 받았다는 시점을 이제 가장 늦은 2012년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로 봐도 7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처벌이? 예,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예.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10년 미만 징역에서의 공소시효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2년 4월 이후에 김 전 차관이 받은 돈만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받은 돈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돈도 2012년 4월 이후에 뇌물과 같은 목적으로 줬다는 걸 입증하면은 묶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묶인 돈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요, 5년 이상의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 벌써 두 번째나 지금 무혐의 처리한 특수강간 혐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2명 이상이 성폭행을 한 게 특수강간인데요. 별장 성범죄 동영상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함께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일단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남은 문제는 시효입니다. 동영상 촬영 시점과 관련이 돼 있죠, 그게? 맞습니다. 네. 예, 시효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시효는 동영상 촬영 시점과 관련이 있다. 네. 예. 근데 그 시점에 대해서 진술이 바뀌었다면서요? 여성의 진술이 당초에는 2007년에 찍었다였는데요. 2008년 초에 찍었다로 달라졌습니다. 이게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중대한 좀 변화가 있었죠. 이 시점이 중요한 게 바로 특수강간의 시효가 바뀐 시점이 2007년 12월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이전에는 시효가 10년이었는데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이라면요. 시효가 이미 지난 게 되고요. 2008년 초라면은 바뀐 15년이 적용받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여성의 진술이 15년 시효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바뀐 겁니다. 예, 그걸 그러면 잘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든가 또 이중희 변호사가 수사를 방해한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비교적 가까운 2013년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예, 두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입니다. 예.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인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예,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의 경우에는 이 시효보다는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이 권한을 어디까지로 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의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한 신변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난에 경찰이 사과를 하고 24시간 특별 경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윤 씨에게 지급한 신형 스마트워치가 고장났을 가능성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뒤늦은 대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윤지호 씨는 지난달 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9시간 넘게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가 보낸 신고는 담당 경찰관을 제외한 112 상황실 등에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이를 뒤늦게 확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배우 윤지호 씨의 신변 보호가 미흡했다며 거듭 사과할 뜻을 밝혔습니다. 여성 경찰관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꾸려 윤 씨를 24시간 경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원경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스마트워치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모두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위급 상황에서 스마트워치가 작동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 8월 부산에선 한 여성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구형 스마트워치의 작동 방식 때문에 실내에선 위치를 알 수 없어 출동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